현성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경험들이 썩 많지는 않아서 얼마나 퍼펙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20분 내에 정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일단은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지만 일단 이렇게 퍼펙트하게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걸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했을 때 아까 여기 적혀있던 세션 들어오죠. 모두를 위한 헌신,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과연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점에서 모두를 위한 헌신이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그 말이나 단어의 가치에 어울릴 만한 행동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불러주셨던 거는 어쨌든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두로 저는 사실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었던 일 혹은 그런 작업들을 좀 열심히 했던 것 뿐인 것 같아요. 특별히 대단한 일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하려고 했던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 저는 누구냐? 저는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사실 요즘에 건축가들 TV에 많이 나오시죠. 우리 유현주 교수님 아주 사실 건축을 굉장히 건축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지평을 넓혀주고 계시죠. 요즘에 건축가하고 떠오르는 사람을 보면 요즘에 유명한 토머스 헤드윅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런 분들처럼 건축가이긴 한데 조금은 다른 건축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어떤 건축가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건축가로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건축 일을 열심히 했던 것뿐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초기에 창업할 때 집수리 작업을 진행했던 할아버님, 동작곡 썼던 할아버님 주택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제 지금 재건축 때도 없어졌지만 허름하고 열악한 집이었습니다. 창문 없어서 덧대놓고 이렇게 집들은 이렇게 보수되고 만들어집니다. 저희는 이 건축가로서 이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이냐라는 개념을 가지고 당연히 기능적으로 엉망이시죠, 사실은. 다만 여기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랑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일단은 여기 갔을 때 저도 이제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저한테 좀 요청했던 상황인데, 이제 난방이 안 되고 당연히 이제 연탄 최근엔 잘 없습니다만 요즘에도 아직도 연탄 불을 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생각난다고 해서 바닥을 좀 열어봤었고, 크레인이 많이 가 있어서 실제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죠. 이런 것들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이 상황에서 사실 집을 고칠 여력이 있으셨으면 다 고치셨겠죠, 아마. 그죠? 그리고 그 고치는 일조차도 사실은 건축가가 할 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전히. 다른 집을 볼게요. 이거는 동작구, 여기는 관악 봉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도 아주, 제가 좀 피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아름답진 않잖아요? 자, 여기 뭐가 문제였을까요? 혹시 이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초라하고 좀 허름하고 그런 거 말고 혹시 유리가 깨졌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 여기 저희 갔을 때 요청한 사람은 요거였습니다. 그거 잘 모르시겠죠? 이것도. 다음 사진 보시면 되는데, 여기 사시는 어르신이 휠체어를 타시는데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 혼자서 들어가고 나올 수가 없어요. 턱 때문에. 요즘은 베리어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뭐 배려 필기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 어느 장소나 어느 시간에 이미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은 과연 누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고민해봐야 할까? 저는 건축가라서 저런 걸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랬던 것 뿐입니다. 안에도 턱이 있었습니다. 방 올라가는 거. 당연히 20소유주는 아니었겠죠. 20주인이 해줬을 리도 아마. 이거는 좀 다른 거죠. 오래된 슈퍼인데 여기는 종로 창신동. 창신동의 언덕배기형 슈퍼이죠. 다만 이 슈퍼가 폐업한 지가 좀 됐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드는 것이고요. 이런 게 불법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불법인데 소유주는 이제 소유권을 행사하고 뭐 이런 것들. 또 다른 면들은 이런 거는 또 다른 거죠. 여기는 이 동작구의 상동역인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센터의 1층에 이제 이런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벤치도 있고 자전거 보안도 있는데 굉장히 허물해진 상태라서 쓰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죠. 그래서 그냥 뚫려 있었고 주민들이 공간화 시켜달라고 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건축가들이 해야 할 일인가 혹은 할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들과 고민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도 여의치 않고요. 다만 그럼 이런 일들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사실은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사가 해야 되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공간과 우리의 주변의 공간과 환경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장 잘 만들고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는 건축가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나한테 돈을 줄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걸 바꾸기 위한 의지가 있으면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변에 건축가가 필요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좋은 건물, 좋은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고 건축가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잘 해결해보는 것도 건축가가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이렇게 좀 바꿔가는 작업들이었고요. 이 공간이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실. 다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하지만 저희 봉사활동자들 몇 명이 가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할아버님의 생활의 삶의 질은 아주 달라졌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아름답진 않습니다, 사실. 그죠? 다만 그분의 생활은 너무 달라졌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건축이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집이 첫 할아버지 집인데 제가 최근에는 크라우드 펀딩이 좀 이제 알려졌지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말이 시작될 쯤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집수리를 한 케이스입니다. 캡처의 케이스입니다. 다만 여전히 이 집은 할아버님이 지내시다가 최근에 재건축하면서 다 철거되었습니다. 다만 소위 다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렇게 건물이 철거되고 하면 그 노력과 애씀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할아버지가 그 몇 년간 잘 지내셨다는 사실이죠. 건물은 아름답기 위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살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시간도 너무나 중요하다. 시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마 요 얘기일 것 같아요. 저희가 했던 작업이 저희 주제이기도 했었는데 고시원을 바꾸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별이에요. 아무도 저희한테 고시원을 바꾸라고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비용도 없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건축가이기 때문에 건축가들이 그 열악한 공간을 가장 잘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뿐이고요. 그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실은 될 거라고 생각은 저도 별거를 예상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고시원을 가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 두 번째 고시원 모델을 하기 전입니다. 고시원이란 법도 아주 좋은 법도죠. 국도시설도 한 75cm 정도 되는 사이즈 정도. 그런 공간에 한 평짜리 방에 살게 됩니다. 소위 이제 이런 방은 이제 먹방이라고 하죠. 창이 없는 방. 그래서 이 방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선배님 주신 저희 직원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좀 성인 난방을 켜면 양팔 벌려서 닫고 누워서 잤습니다. 이게 1.8, 1.8이죠. 딱 한 편 크기입니다. 문을 닫으면 저쪽으로 이제 복도에서 쏴줍니다. 이 방이 한 층에 25개씩, 두 개 층에 50개 정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공간이었어요. 저희가 고시원 진짜 많이 봤는데 너무 힘든 공간이었어요. 열악하고 힘든 공간이었어요. 사실 고시원은 실제로 우리가 살기 위해 만들어진 집은 아니거든요. 사실 고시원은 최초 시작은 1960년대, 70년대에 복서실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고 밥을 먹고 하면서 사실 시작된 자연스러운 개념입니다. 사실 시작은 고시연구원이라는 이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산발적으로 만들어진 용도들이 나중에 고시원이라는 이름으로 소방법에 화재와 관련된 법령의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건축법에도 그걸 타고 들어가는데 현재는 이제 다중생활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가 건물에 보통 지나가다가 교통 좋은 상가 건물에 3, 4층 보면 고시원이 좀 있어요. 보여줍니다. 요즘에는 물론 좀 법규가 좀 강화돼서 만들기 좀 어렵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집에 대해서 주택이라는 용도들로 만들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특히 청년들 혹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사는 집들은 소위 말한 거처란 개념으로 마련이 됩니다. 주택법으로 분류되지 않는 오피스텔도 우리는 살고 있죠. 우리 살고 있는 원룸 중에도 아마 고시원도 있을 수 있고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기숙사도 살고 계시죠. 그럼 거기를 어떤 집이라고 규정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이 충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집들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좋은 집들 많잖아요. 이 집에 대해서는 고민이 결과값이 거의 없어요. 고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건축가들은 왜 이쪽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하지 못할까? 당연히 저 상황, 그러한 건축가들이 고민할 만한 상황이 준비되어 있지 않죠. 계속 이러한 질문들이 반복됩니다. 사실 제가 일을 하다 보면. 그렇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건축을 하는 것인가?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건축을 하는 것인가?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작업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선의관계에 있지만 실제로 서울시 고시원에서 전수조사 개념의 실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15년 기준에 의하면 서울시 고시원에 6,000개 정도 집계가 되고요. 각 백실수 한 3, 40개 정도를 고려하면 실제 방 개수는 한 20만 개 정도. 사실 고시원이 꽉 차 있지는 않아요. 보통 공실률 고려해도 한 10만 명 이상이 고시원에 살고 있다라고 보면 우리는 이 문제를 특히 우리 정치에서도 많이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건축가들도 고민해 주셔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여러 고시원들은 고시촌에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강남에도 있고요, 동대문에도 있습니다. 신촌대학교 앞에도 많고 수원에도 있을 겁니다. 수원에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가 있는 것에 사실 임대업을 하기 위한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집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한 것이죠. 그럴 때는 그 공간이 좋을 수 없겠죠. 우리는 주거라는 기본권을 가지고 사실은 누군가의 돈을 빌려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이 고시원들을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했었습니다. 정말 모든 곳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고시원을 다녔고 그 고시원의 특성을 보면 보통 이런 상가 건물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건축이라고 해서 굉장히 필수된 구조는 아닙니다. 이런 벽들은 다 가벽이에요. 굉장히 얇고 가벽이어서 언제든지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물의 형상에 따라서 바깥쪽에 방이 붙고 안쪽으로 복도가 생기고 최소한의 화장실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작은 집들은 오히려 나아요. 다 창문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집처럼 이런 집들은 창문이 만들어질 수 없겠죠. 안에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보시면 어때요? 이게 하나당 얼마씩 해서 탄술 평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방의 크기는 저희가 봤을 때 실제로 물론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타입이 최근에 많이 늘긴 했습니다. 실제로 한 평 남짓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는 머무르게 되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했었던 거죠.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바꿔왔는지는 말씀 좀 드릴 건데 저희는 고시원이라는 이런 공간을 방을 중심으로 해서 공유 공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그걸 공유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으로 좀 전환한다. 개념을 가지고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네. 첫 번째 프로젝트는 고시원 대학모델 프로젝트로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런 작업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쓰죠. 이런 작업은 누구한테 써야 될까요? 민간의 투자 유치하러 제안서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으로 서울시청, 강구청 그런데 제안서를 내다가 몇 년을 내다가 상용차에 됐습니다. 그래서 시드머니 한 7,5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제가 연구비와 공사비로 전환을 하면서 작업을 했고 저희는 이걸 연구 프로젝트로 봤기 때문에 공간을 실제로 개선하고 약 5년간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까지로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이제 이 서울시업 신형 사회적 기업 공모라는 개념으로 시 공공에서 자금을 받고 그 내용은 민간에 혜택을 돌려주는 그런 작업을 했었고 중요한 이슈는 이 하나의 방이 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방이 집이 아니라 하나의 방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방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사실. 2 곱하기 3 정도 돼요. 방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집이 됐으니까 문제다. 이걸 다시 방으로 돌려놓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유닛 개념의 하나의 공유되는 방 영역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방이 방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의 건물이 집으로 인식되도록 이런 도모되었습니다. 이런 복도와 이런 창현. 여기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복도식으로 만들고 거실 공간을 두고 방을 만드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로 저희가 유닛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 명이 공간을 공유하면 좋을지 무엇을 공유하면 좋을지 이거에 대한 고민은 저희도 있었어요. 저희가 건축 디자이너이긴 하지만 건축가이긴 하지만 과연 누가 어떤 답을 가지고 내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들어서 결국엔 여러 가지 조합을 운영하면서 실험해보자는 게 저희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만들었던 건 이 1+1 유닛, 6유닛, 3유닛 그래서 총 4개의 유닛을 만들어서 첫 번째 그러면서 실험을 했었고 그 실험 결과 사실 가장 유의미했던 건 어떤 사람이 어떤 유닛을 좋아하느냐도 있지만 가장 큰 이슈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특히 저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여기 방을 구하러 오는 친구들 보통 손님들이 방을 공간으로 골라보지 경험이 없어요. 돈으로만 골라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유닛의 가격을 다 동일하게 했죠. 그러니까 가격이 동일해지니까 내 스스로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고민의 경험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제가 왜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 건축가들이 열심히 해서 공간과 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가 쓰는 공간과 환경이 좋아져야 한다고 인식되어야만 우리의 공간과 환경이 좋아집니다. 좋은 건축가를 찾게 되고 좋은 건축가
지금은 우리의 시대에서는 사실 아직도 건축은 자본과 부동산 기능이 계속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성의 한계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조금씩 그런 생각들을 갖다 보면 분명히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들은 우리가 돈이 아까 7,500만 원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또 그 엔젤 펀딩에서 또 아주 저리로 5년간 돈을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본금 2억 2천으로 왕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고등학생 약간 그런 작업에 준비를 가지고 온 친구들이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돈이 저렇게 애써서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딱 오픈을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너무 부러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서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시 원래 청년기숙사라고 20명 정도 쓰는 건물을 지을 돈이 20억 정도 있었는데 그 자금을 저희 모델을 가지고 제도로 변경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있는 서울시 리모델링 사회주택이라는 것을 고시원을 바꾸는 작업을 개념으로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랑 저희 같이 만들었고 그래서 공사비를 지원해주고 그 대신 임대료를 낮추고 공간의 기준을 마련해주는 이런 작업. 사실은 기존 아까 봤던 그 고시원이에요. 제일 첫 번째 그 영상입니다. 이 창문 있는 방이 사실은 실제로 한 22만 원 정도 됐어요. 창문 없는 방은 17만 원. 창문을 한 5만 원 정도 사는 거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작업할 때 고민은 단순히 공간을 좋게 하는 것은 방 크기를 넓혀주면 돼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방법은 방의 크기는 늘리지 않고 공유 공간을 넓히고 그걸 공유하는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공유 공간의 비용을 포지셔닝으로 보면 공공의 소프트라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좁은 동선의 복도를 공간화시키기로 했고 그것들을 홀로 만들고 주방이나 라운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러 개의 집들이 모여있는 형태로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기존 복도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변경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50명이 거주하던 시설을 한 20명 정도 거주하는 시설로 변경했고 사실 여기에 더해서 옥상까지 여기도 여전히 또 지금도 스스로 저희가 셀프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용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리모델링이라는 게 현장에서의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공사 없이처럼 사실 그래서 이 공간이 아주 화려하고 좋은 아름다운 공간들은 아니지만 그 수준 안에서 적정한 비용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나타난 게 아니고 주자들이 이제 같이 갖다 놓은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네 번째 작업이 이 작업이었는데 이거는 아예 이제 서울시에서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하고 저희한테 그걸 사실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죠. 공사비도 좀 해주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연결된 사업은 또 다른 커뮤니티 공간을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유닛 개념의 작업들로 진행이 되었고 중요한 것은 지하에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실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기존에 있는 건물 요소들을 사용하면서 그래서 이 건물은 기존 건물에서도 그래도 굉장히 국내에서 볼만한 건물. 다음 저희가 좀 더 손을 뱉고 주차장을 마당처럼 활용하게 하고 접근되지 않던 저런 부분들을 대국으로 활용해서 제 공간을 활용합니다. 제한 원래 이 건물도 복사질 건물인데 여기는 스터디 공간. 지금 북카페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여기는 행사들을 원래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공유 공간들을 만들면서 방으로 두고 집 건물이나 여러 명이 쓰는 공간을 집으로 환원하고 그런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돼서 갔던 부분들은 이 동네에서 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내부에서만 공유 공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공유 공간. 그래서 여기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신림동 고시촌에서 총 4개의 프로젝트, 반경은 300m 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각 호점마다 주변에 같이 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1호점에는 거실 같은 공간, 2호점에는 마당 같은 공간, 3호점에는 공간, 4호점에서 사람을 만나는 사랑방 같은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저런 이름을 붙이면서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방에서부터 이런 동네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공용공간까지를 계속해서 연결하고 각각의 호점들도 서로 연결하면서 결국 이 동네에서 살아가는 개념들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고시촌이 단순히 공부하러 온 동네가 아니고 청년들이나 혹은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살아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적 이미지를 사실 되게 어려운 이미지들은 아니죠. 이게 단순한 이미지. 다만 우리가 좋은 비싼 자재를 써서 비싸게 만들어야만 삶의 퀄리티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단순히 공간만 만든 것이 아니고 공간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그냥 쓰진 않아요. 활용도를 알려줘야 되는데 무료였거든요. 실제로.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면 프리라고 해도 쭈뼛쭈뼛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쓰는 용도를 알려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가인데 또 이제 공간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자가 되기도 했고 다시 그것들 브랜딩하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이런 이벤트나 모습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마을 사업들을 좀 시작했고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진 2번 정도 프로그램 사업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공간을 인지하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공간은 이제 대관하는 방식이었어요. 대관하는 방식이었고 실제로 저희가 사실 이런 것들을 공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무인으로 공간을 운영하는 방식의 어플 개발도 트라이를 했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 어플은 실패했지만 어쨌든 이런 개념들이 필요했고 이런 공간을 묶어내는 작업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어요. 저희는 대부분 건축 디자이너였는데 오니까 운영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참 저희 만났던 친구들 인터뷰를 했었는데 저희 끝내면 피땀 눈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진행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10년간 2013년에 시작해서 14년부터 고시원 모델이 시작해서 지금 10년이 지났고 사실은 고시원들은 현재 통계 자료로 보면 한 5,400개 정도로 한 600개 정도 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향인지는 알 수 없고요. 다만 고시원들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엔 상품성이라는 건 사람들이 찾지 않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더 좋은 게 나오면 더 좋은 상품이 있다면 더 좋은 공간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해요. 가격, 가성비요. 가격이 비싸고 좋은 것들은 지금도 많죠. 다만 좋은 적정한 가격에 좋은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고 특히 집이라는 주거라는 시점에서는 다양한 제한과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제가 체크가 사실은 안 되긴 하는데요. 거의 지금 말씀드릴 거는 마무리되고 있어서 일단 제가 이 작업들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은 이게 사실은 상황이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들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지 않냐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언가를 주고받죠. 우리는 무언가를 주고받게 돼 있잖아요. 해당 일한 대가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이유로 노력을 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는 용역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는 그 관계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주면 돈을 준 만큼 무언가를 하는 행위로 우리의 작업을 볼 것인가
건축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는 있었고요. 그래서 그 방식은 저희 방식은 다 공공 기반하고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무언가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공공이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공공이 아니라 여러 주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갑을 관계로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1대1의 관계로 관계적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이런 삼각형의 구도를 만들어서 작업하는 걸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이것과 연결해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건축을 열심히 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건축가가 일을 열심히 하면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건축가로서 사실 조금 자존심 상한 일이긴 해요. 그렇죠? 우리는 좋은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가치를 만들고 그거에 상하는 응당한 대가를 받는 건 맞죠. 우리는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건축뿐만이 아니겠죠. 우리는 가치를 만들어서 그에 응당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가치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치가 아니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였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항상 이런 말씀이나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어떤 것이 좋은 건축일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건축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은 주변에 사실 요즘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웹세상에서는 주변에 좋은 뉴스들이 많이 깔려있고 다만 저는 이 좋은 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간성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건축이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필요의 유무는 사실은 나한테는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누군가한테는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굉장히 하찮은 것일 수도 있지만 아까 보여드린 대로 굉장히 자잘한 것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좋은 건축이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성을 가지고 우리한테 주변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찾아내지 않을까. 그러면서 가치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작업을 일단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건축문화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들을 저희는 잘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사회적 건축가이지 않을까 소셜 아키텍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이 다 건축가로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사는 거잖아요. 사회라는 표현은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함께 사는 자기 역할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충분히 그 의미에 공감하고 열심히 하면 사회가 당연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들이 헌신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제 역할에 충실했다